100세 시대, 여러분에게 이 긴 시간은 과연 축복입니까?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저주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찬란한 황금기에는 그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가 그러하듯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만물이 멈춰서는 시린 겨울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겨울이 생각보다 훨씬 길고 가혹하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노후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삶의 여유를 즐기는 안식의 계절이 되겠지만 아무 대책 없이 맞이한 이에게 노후는 뼈를 깎는 처절한 생존의 현장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황혼을 찬란한 노을로 물들일지 아니면 끝없는 빈곤의 어둠 속으로 내던질지는 오직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야 할 노후의 운명을 결정짓는 6가지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 은퇴하면 소득은 은퇴하지만 지출은 평생 현역입니다. 젊은 시절의 소득이 화창한 여름날 소나기처럼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였다면 은퇴 후의 소득은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조금씩 퍼올리는 과정과 같습니다. 은퇴 후 매달 자연스럽게 채워지던 월급 봉투와 보너스는 사라지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병을 치료해주는 의료비와 내 한 몸 편히 쉴 수 있는 거주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경제적 구조가 저축에서 인출로 정반대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변곡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벌어서 쌓는 흐름이 자연스러웠다면 은퇴 이후에는 그동안 모아둔 자산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꺼냈을 것인가가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더 큰 문제는 익숙해진 소비 심리입니다. 사람은 소득이 줄어들어도 과거의 높은 소비 수준과 생활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강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를 쾌락 적응의 역방향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높아진 눈높이와 익숙해진 편안함을 낮추는 일은 생각보다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은퇴 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약 적응 훈련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부터 한 단계 낮은 소비 수준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는 급격한 심리적 상실감과 경제적 압박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돈이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삶의 리듬을 바꾸는 문제이며 그 리듬에 미리 적응한 사람만이 노후의 시간을 비교적 평온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둘, 노년에는 우울증과 치매가 조용히 다가와 삶을 무너뜨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설렘이 없고 오늘과 어제가 구분되지 않으며 누군가의 안부 전화조차 귀찮아지는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이 상태는 스스로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며 넘기기 쉬워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오래 정체되면 생각은 둔해지고 감정은 굳어지며 기억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육체의 노화보다는 삶을 바라보는 정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몸은 느려져도 생각은 온전할 수 있지만 마음이 먼저 주저앉으면 몸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호기심이 줄어들고 이 나이에 뭘 해? 라는 말이 입에 붙는 순간 정신은 이미 노화를 넘어 쇠퇴의 길로 접어든 셈입니다. 따라서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이 아니라 이렇게 의미 없는 하루들이 오래 쌓인 끝에 도착하는 참혹한 결과입니다. 노년의 평온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철저한 준비와 중년 시절의 자기관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생각을 계속 자극하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온 사람만이 노년의 무게를 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정신 건강은 평소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살아왔는지가 결정합니다. 셋, 근육이 빠지고 힘이 떨어져 낙상의 위험이 크게 늘어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지키는 천연의 보호 장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발을 헛디디더라도 순발력 있게 몸을 바로 잡거나 넘어져도 근육이 충격을 버텨줍니다. 하지만 하체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진 노년에는 신체 제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아주 낮은 문턱이나 매끄러운 바닥에서도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는 젊은이들과 달리 근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노년의 낙상은 고관절이나 척추골절 같은 중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 번 골절이 발생하면 장기간 침대 생활을 해야 하며 이는 다시 근육 손실, 신체 기능 저하,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진행됩니다. 사실상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분수령은 낙상 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3년도 한국소비자원의 고령자 상해 사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상해 접수 건수 중 약 63%가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사고 발생 장소의 70% 이상이 외부가 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내부라는 점입니다. 이는 근력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노인 사망률을 급격히 높이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넷. 편안했던 집이 갑자기 불편하고 적막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오랜 세월 가족과 함께하며 정이 들었던 집은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홀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나를 지켜주던 이 공간이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하고 막막한 장소로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인식조차 못했던 집안의 구조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장애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의 미끄러운 바닥이나 높은 문턱은 매 순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신체 능력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 나를 보호해 주던 집이 오히려 나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불편한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북적거림으로 가득했던 방들은 이제 주인을 잃은 채 빈 공간으로 남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빠져나간 넓은 거실은 관리하기 벅찬 짐이 되고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한 실내 분위기는 마음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이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환경 노화 심리학자 파월 로트는 개인의 신체 능력이 낮아질수록 주변 환경의 물리적 제약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커진다는 환경 적응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즉, 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문턱이나 넓은 거실이 기력이 쇠한 노년에는 심리적 위축과 고립을 유발하는 거대한 장벽으로 체감된다는 것입니다. 5. 생활비에서 병원비가 통장을 먼저 털어갑니다. 젊을 때의 건강이 든든한 적금 통장 같았다면 노년의 건강은 매일 조금씩 빠져나가는 소액 인출과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기 위해 모아둔 돈들이 조용히 약국과 병원 수납 창구로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고택의 지붕에서 비가 새기 시작하면 멋진 가재도구를 사기보다는 기와를 고치는데 모든 비용을 쏟아야 하는 것과 이치가 같습니다. 건강이라는 미천이 바닥나면 경제적 자유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노인들의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은 일본에서는 중산층으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만성 질환과 장기 요양 비용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노후 파산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어느 퇴직 공무원은 암 투병과 간병비로 10년 만에 평생 모은 저축액 약 3억 원을 모두 소진하고 결국 기초수급자로 전락하며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임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6. 자식 소용없습니다. 내 돌봄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로서 평생을 자녀를 키우는데 온갖 정성을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훌쩍 자란 자녀가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삶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은 부모에게 대견함과 동시에 묘한 쓸쓸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이를 서운하게 여기기보다는 내가 자녀를 온전한 한 성인으로 잘 키워냈다는 훈장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의 삶에 대한 간섭을 내려놓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노년기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마음의 독립입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가족의 형태와 가치관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녀 역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자기 삶을 꾸려가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나중에 몸이 아프거나 기력이 떨어졌을 때 자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자칫 자녀에게는 무거운 짐을, 본인에게는 큰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매일 먹는 식사를 챙기고 약해진 몸을 일으켜 운동을 하며 외로운 마음을 다스리는 1차적인 책임은 오직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2022년에 실시한 통계청의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인식 변화 조사에 따르면 노후 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20년 전에는 70%를 상회했으나 최근에는 19.7%까지 급감했습니다. 즉,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거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며 이제 자식에게 노후를 기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걸어온 발자국 끝에 도착하는 필연적인 종착역입니다. 비어가는 통장 장호보다 무서운 것은 비어있는 마음의 곳간이며 쇠약해지는 육체보다 더 슬픈 것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맞이하는 노년의 초라함입니다. 오늘 살펴본 6가지의 현실은 여러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생을 더 존엄하고 당당하게 지켜내기 위한 인생의 설계도를 미리 그려보자는 제안입니다. 자식은 떠나가고 육체는 낡아지며 세상은 변하겠지만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키며 나를 돌볼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준비의 땀방울이 훗날 시린 겨울날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가장 포근한 외투가 되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운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손끝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지키는 삶의 지혜에 관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